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집 28쪽 형법의 적용 범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 형법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누구한테 적용될 것인가. 형법의 적용 범위를 다른 말로 형법의 효력이라고 하죠. 효력. 우리 형법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가. 세 가지가 있죠. 시간, 첫 번째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죠. 우리 형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있을까. 두 번째 장소적 범위가 있죠. 우리 형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될 것인가. 세 번째 우리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죠. 우리 형법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을까? 누구한테? 그래서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형법 제1조, 형법 제1조 중요하죠? 1조 1항, 2항, 3항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 또 이왕이 된 판례, 특히 소급표 금지 원칙과 관계된 판례 공부하는 것. 두 번째는 한시법, 제일 중요하죠. 한시법. 그리고 세 번째가 백지어법인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한시법이 나오죠. 한시법.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가 한시법이 중요하죠. 한시법. 요거 한시법 문제 곧 나오겠지만, 그리고 1조에 대한 거 있죠. 1조에 대한 거. 백지형법. 형법 제112조 중립명령 위반죄가 되겠죠. 그다음에 장소. 우리 형법은 어디에서 적용되거든요. 장소. 2조부터 7조까지인데 우리 형법은 어디에서 적용될 것인가?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이런 거죠. 그리고 인적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주로 어디서 나온다? 한시법과 1조 장소, 알겠죠? 이 부분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봐. 2번 문제.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뭐냐? 부합하다는 것은 옳은 것이고 부합하지 않는 틀린 것은 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번 볼까요? 기억번. 수차의 법령 개폐로 형이 변경될 때는 그 개폐된 법령점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을 적용한다. 수해 있잖아요. 수해 법령이 개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뭐였어? 3년이었는데 나중에는 6개월, 다음에는 2년, 그 다음에 1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에서 경한 거 1년 정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 뭡니까? 중간시법까지 고려해서 그 중에서 가장 경한 거 어디다? 6개월입니다. 알겠죠? 맞죠? 기억본 맞네요. 가장 경한 거 기억본 맞습니다. 니은번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법정에 맞습니다. 그리고 신구법의 형의 가중은 각 소족의 가중 감경한 후, 틀렸네. 가중 감경한 후에 비교합니다. 가중 감경 전 아닙니다. 후. 가중 감경한 후입니다. 조심하고. 님은 틀렸네. 다음에 디귿번 법령의 폐지 이유가 정세적 변경. 자, 우리 한시법 배우겠는데 한시법은 법의 유효기가 정해졌죠. 그래서 우리 판례를 뭘 취하고 있습니까? 동기설이죠. 동기설인데 두 가지가 있죠. 법적 견해의 변경인가 아니면 정책 변경인가.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 법률 이념이 바뀐 거죠. 법률 이념이 바뀐 거예요. 법률 이념. 그래서 법률 이념이 바뀐 것은 이것은 면소 판결이죠. 면소 판결. 그래서 이게 이제 가벌성 소멸된단 말이에요. 가멸성 소멸. 자, 정책 변경은 그때 특수한 사실관계 변경이죠. 사실관계 변경. 그래서 이것은 유죄 판결이죠. 유죄 판결. 그리고 가벌성이 소멸 안 되지요. 어떻든 법적 견해 변경은 추구표를 뭡니까? 추구표를 부정하죠.
부정하고 사실관계변경은 추구표를 인정하죠. 추구표 인정. 그래서 정리하면 법적 결의 변경은 추구표 부정 무슨 가벌성 소멸되고 사실관계 변경은 추구표 인정 가벌성 소멸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디귿번은 가벌성이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정치 변경이니까. 디귿번 틀렸는데 리을번 행위시는 3년이고 재판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행위시법이 더 강하다. 자, 리을번 보면 행위시법 기준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다음에 재판시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시는 행위시가 있으면 행위시하고 재판시가 있으면 행위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 그러면 먼저 뭘 비교합니까? 중한형을 비교하죠. 중한형. 이 중한형이잖아. 중한형. 이 경한형이고. 그러면 5하고 3. 당연히 행위시법이 더 경하네. 맞네. 행위시법이 경하네. 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시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고쳐. 3년이라고 합시다. 3년.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재판시가 경합니다. 왜? 3년이면 또는 1,000만 원인데 이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년하고 1,000만 원 하면 뭐가 더 경하지 않습니까? 선택격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5년이니까 당연히 리을번 맞네. 그래서 기업번하고 리을번 맞아요. 그 다음에 미음번 봐요. 미음번. 대한민국 대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죠. 미문화원. 미문화원에서 대학생들이 방화 점거 농성했단 말이에요. 자, 속지주의는 미국이죠. 그러나 속인주의는 한국이잖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속인주의에서 오리형법 적용되니까 재판권 있죠. 재판권 있다. 틀렸네. 그러면 판례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미은. 니은, 디귿, 미은 3개네. 3개. 답이 3번인데 4번 잘못되네. 다 고쳐야겠네. 다 고쳐야 됩니다. 해설을 맞게 되는데 그 답이 그 3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답이 3번으로.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은 3개죠. 니은, 디귿, 미은. 그리고 리을은 맞습니다. 리을 틀렸네. 잘못했네. 답 맞습니다. 행시법도 중하다고 했죠. 행시법도 경하죠. 이게 경하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답은 4개네. 4개. 니은, 디귿, 리을, 미은. 행시법 형이 경하죠. 경한데 중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경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 답은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4번.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 계속 봅시다. 3번 봐요.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서 그 행위가 법률 구성할 때 주목. 형법 제1조 2항 있잖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자, 형법 제1조 1항이 행위시법주의고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서 범죄가 안 되거나 행위할 때는 재판시법의 소급표를 인정하죠. 이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고 만약에 세 번째 상황이죠.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가 안 된다. 이럴 때는 형의 집행만 면제하죠. 집행만 면제. 형의 집행만 면제한다. 답이 뭡니까? 2번이겠죠. 집행만 면제. 당연한 거고. 4번 보자. 4번. 자, 다음 중 판례할 때 행위시법의 추구표를 인정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추구표를 제가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체크하십시오. 체크. 이런 문제 나오죠. 그래서 추구표를 부정한 판례, 추구표를 인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어떤 경우가 추구표 부정하고 어떤 경우가 추구표 인정하는 것인가. 그러면 추구표를 인정한 경우 아닌 것은
한국전기통신공사 간부가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돈받아 먹었네. 그렇으나 행위 후에 한국통신이 민영기업이 없어요. 돈 받을 때는 민영기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민영기업 받겠습니다. 민영기업. 이런 경우는 그대로 주고표 인정해서 처벌하겠죠. 그래서 자 한통 한국통신공사 사건 이거 주고표 인정이죠. 인정. 한통 한국통신공사 직원 뇌물 받은 사건 한통 이거 주고표 인정. 두 번째 관세법이 있잖아요. 관세법상 부정하게 수입면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형을 가볍게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정되면서 부칙에 옛날에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을 적용한 거. 자, 이거 부칙 경과 규정이죠. 그래서 옛날 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옛날 법 적용한다. 그래서 그대로 어느 법 적용합니까? 국법 적용하죠. 국법. 마찬가지로 자 이거 국법 적용한 거죠. 국법 적용하니까 국법 신법 적용하자.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국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고. 디귿번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이거 뭐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청소년 여관 출입이죠. 이성헌숙만 금지하지 청소년도 숙박업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 결의 변경이죠. 다음에 단란주점 영업시간 당연히 뭡니까? 사실관계 단란주점 기억나죠? 단란주점 이거 사실관계.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한통사건 한국통신공사 간부 뇌물 받은 사건과 단란주점은 주고표 인정.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 허용은 주거비 부족입니다. 아무튼 3번이 정답이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에 5번 봐요. 5번 유통기간 수입 냉동감자 유통기간 검사. 유통기간 표시하지 않은 거. 그래서 5번 봐요. A는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냉동을 판매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료됐어요. 자, 이것은 주고표 인정입니다. 왜? 정책 변경이니까. 정책 변경. 그래서 옛날에는 범죄가 됐지만 지금 안 되는 거죠. 1번 맞죠? 행위 시에는 유효한 것이 범죄가 됐지만 지금 바뀌었죠? 이제 안 되는 사안이고. 자, 그리고 고시에서 규모 안 되는 건 백지형 범죄라고 볼 수 있고. 자, 고시의 변경도 법률 변경으로 봅니다. 걔네들이 변경 맞아요. 고시의 변경도 법률 변경으로 봅니다. 동기에서는 이걸 뭘로 봅니까? 수입 냉동감자 유통기간은 정책 변경이에요. 그래서 가벌성 소멸 안 됩니다. 틀렸네. 4번 정답이네. 그래서 수입 냉동감자 이건 추구표 인정입니다. 수입 냉동감자 유통기간 추구표 인정이에요. 4번 정답이죠. 다음에 6번 봐요. 다음 중 한식부의 추구표 인정에 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추구표 인정입니다. 추구표 인정. 기업번 밀링머신이죠. 공업진흥청 풀링업 스푼식하는데 진행에서 고시변경. 자, 거기 선반에서 쇠를 깎는 기계죠. 공작 기계죠. 1번. 자, 1번이 바로 밀링머신 사건이죠. 밀링머신 추구표 인정이죠. 밀링머신이고. 두 번째, 종교집회장 영도 변경. 이건 이제 이거요. 추구표 부정이요. 종교집회장.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집회장 용도 변경. 종교집회장 용도 변경. 종교집회장 용도 변경.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례법이죠. 이거 폐지된 거. 이것도 이거죠. 부동산 등기고. 그다음에 도교법상 운전자 주상에서 부당요금 징수. 이거 주어 편정이죠. 부당요금 징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갖다가 주거표를 인정한 판례와 부당한 판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밀링머신 주거표 인정. 2번 종교집회장 용도 변경 주거표 부정. 다음에 부동산 등기 소유권자 등기 주거표 인정. 부당요금 징수 주거표 인정.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봐요. 백정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여기 나와 있죠. 자, 백정법은 모두 이렇게 모두란 말 때문에 항상 해요. 백정법은 대부분 한식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식품이 아니에요. 모두. 그래서 백정법은 대부분마다 한식법인 거 맞지만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 그래서 기본 틀렸네. 그래서 백정법은 자, 그 나와 있죠. 미음번 봐요. 따라서 할까요? 중립명령 위반죄. 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중립이라는 명령은 아직 모르죠. 나중에 전년 학습을 발표하겠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범죄는 없고 형벌만 있는 거. 이거 우리 뭡니까? 백정법이라 하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렇죠? 기억만 틀렸죠? 자, 8번은 뭘까요? 8번은 A와 미국인 B는 한국에서 감으로 들어가는 승객에 대해 수습품 검색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걸 알고, 자, 어디서 서울 하얏 호텔에서 공모하였다. 공모지가 한국이죠. 공모지. 그래서 이 문제가 있잖아. 이 판례가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지에서 장소에서 범죄지에서 한국에서 범죄를 모의하고 외국에서 했습니다. 공모지가 한국이에요. 모의한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공모하고 어디서 해서 괌에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괌에서. 공모지가 한국이죠. 우리 형법 적용됩니다. 또 반대로 외국에서 범죄하고 한국에서 돈 벌었어요. 수수지도 범죄지입니다. 수수지도. 자, 암기할까요? 공모지도 범죄지다. 수수지도 범죄지다. 자, 실행행위자 한국에서 칼 맞고 일본에 죽었다. 또 일본에 칼 맞고 한국에 죽었다. 실행행위지, 결과발생지, 공모지, 수수지 전부 다 우리 형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지니까 무슨 주입니까? 한국 땅이니까 범죄지니까 속주주겠죠? 1번이겠죠? 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가 안 되거나 구속할 때 1조 2항이죠. 1조 2항 경한시법에 소급 변경하죠. 1조 2항 포괄일죄는 무조건 신법이죠. 맞죠? 2번 맞네. 포신. 자, 포괄일죄 신법입니다. 자, 외웁시다. 포괄일죄 신법. 자, 포괄일죄 신법. 포신. 3번 뭐야? 3번 판례 변경은 소급 변경이죠. 판례 변경 소급 변경. 소급 변경은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 아닙니다. 맞고. 자, 4번이 바로 부칙 경과의사건. 부칙 내면 쳐요. 부칙. 4번에 행위시는 3년이었는데 재판시는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벼운 형 2년을 적용해야 되는데 부칙의 경과 정도 가지고 구법 시의 위반 행위는 그대로 고법을 적용한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법 적용하고 이것은 형법 제1조 2항 경한시법의 소급표 인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5번. 자, 범죄 후 법령 개표를 하기 폐지됐다. 무죄가 아니라 면소 판결이죠. 그래서 조심. 자, 법령 개표를 하기 폐지되죠. 그러면 무슨 판결?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이고 무죄는 헌재 위원 결정. 헌법재판소가 위원회였어요. 위원할 때는 뭐다? 무죄 판결입니다. 헌재 위원은 무죄 판결입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나머지 큰 문제고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11번 문제 보면 틀린 거죠. 틀린 거. 법정형의 경중에 대해서 법정형의 경중 비교는 선택의 변경을 때는 가장 중한형. 아까 말했죠? 가장 중한형. 그러니까 3년하고 3년 또는 1,000만 원 있으면 이걸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기준.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 선택하지 않고 이거 선택할 수 있죠. 아무튼 자, 중한형 경향인데 중한형 기준입니다. 중한형 기준 맞아요. 개석범의 부칙의 경과가 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을 넣고 재산 명시 절차에서 법령 개정에서 형벌의 감치 명령 감치 처분 22 이하의 감치 처분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이것은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법령 개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재판정에 명시일에 출석하지 않는 데는 3년 이하의 500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 있으나 이게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20일 이내의 감치문이 바뀐 거. 이것은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감치명령, 재판정에 정당한 이유시 불충할 때 감치명령, 이것은 법적 견해 변경입니다. 감치명령. 자, 그렇게 알고 4번 신구법에 행위시와 재판시 똑같다 형이. 그럴 때는 원칙이 보면 구법이죠. 그래서 구법 적용합니다. 행위시와 재판시 형이 똑같을 때는 그대로 어느 법 적용한다? 구법 적용합니다. 구법 적용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구법 적용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12번 봐. 12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계속범이잖아요. 계속범은 어느 법입니까? 신법이죠. 그래서 신법인데 뭐라고 했어요? 변경 전에, 변경전이 아니라 변경된 후의 법이겠죠. 그래서 계속법, 포괄일제 신법. 시작. 자, 포괄일제 신법이죠. 계속법 신법입니다. 계속법, 변경된 후의 법이니까 신법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변경 전의 법률은 구법이죠. 그러니까 신법은 재판시법이죠. 변경된 법이죠. 변경된 법이고, 이건 뭡니까? 구법은 뭡니까? 변경 전의 법이죠. 변경 전. 그래서 변경 전은 구법, 신법은 변경된 법, 재판시법. 자, 그래서 하고 2번 봐요. 포괄일제 중간에 다른 종류 확정 판결이 있어요. 이럴 때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 판결 후에 최종 법률식이 완성된 것이다. 자, 봐봐요. 포괄일제. 자, 포괄일제. 이렇게 범죄가 시간이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범죄했어요. 뭡니까? 포괄일제죠. 자, A죄로 내가 포괄일제를 했는데, 포괄일제인데 중간에 B죄의 확정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B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 A죄가 있고 여기 A죄가 있고 B죄가 있으면 이 A죄 부분이 이쪽 A 다시하고 A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 끝난 걸 봅니까? 자, B죄 있잖아요. 야, 이쪽이 만료될 때요. 여기 끝날 때 이때를 끝난 걸 보는, 이때 종료시 이때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종의 범죄 행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음에 3번 군사기밀해제죠. 군사기밀해제. 자, 항상 범죄 후 법률의 변경해야 돼. 법률에 따라서 할까요? 법률의 변경. 법률의 변경에서 형이 가볍게 돼야 되지. 법률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볼까요? 법률이 아닌 것은 아무리 가볍게 변경해도 그대로 어느 법 중요합니까? 이건 법률의 변경이 아니니까 아무리 가볍게 바뀌어도 그대로 구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나와 있죠. 3번. 자, 군사기밀해제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군사기밀해제. 이것하고 그 밑에 4번 해외여행 기본경비 증액이죠. 해외여행 기본경비 증액. 그래서 정리할까요? 군사기밀해제와 해외여행 기본경비 증액 또는 세율 변경, 이것들은 법률의 변경 아닙니다. 아무리 가볍게 바뀌어도 신법 아닙니다. 그대로 구법 적용입니다. 배웁시다. 군사기밀해제, 해외여행 기본경비 증액, 세율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볍게 바꿔도 어느 법? 신법 적용합니다. 알겠죠? 신법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구법. 그대로 구법 적용합니다. 구법. 자, 그러면 그 3번 끝에 봐요. 재판시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 됐다. 4번도 형법적 일주의 아니니까 그대로 구법 적용합니다. 네, 틀린 것은 1번이죠. 변경된 후해야 돼. 변경된 후. 되는 걸 해야 돼. 전 안 하면 틀려요. 전.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13번 기출문제죠. 자,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대부분은 한시법의 추급표를 부정하고 있다. 틀렸죠.
자, 한식법에 대해서 판례는 뭘 취하고 있으면 동기설 취하고 있어요. 동기설. 판례는 동기설. 자, 한식법에 대해서 판례는 동기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추구표를 부정하고 정치비용은 추구표를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죠. 부정하고 인정 두 가지가 있죠. 동기설. 그래서 이럴 때는 추구표를 부정하고 이럴 때는 정치비용 추구표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취한 거 아니란 말 대부분이. 알겠죠? 1번 틀렸네. 자, 수거표 금전칙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를 맞고 한식법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규정 없습니다. 독일처럼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됐고 답이 아무튼 1번이네요. 14번 봐요. 사법시험 문제죠. 사법시험 문제. 사법시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면 다 풀 수 있어요. 1번 봐요. 옳지 않은 거죠. 범죄의 성질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이한데 행위시란 것은 범죄 행위의 종료. 따라서 할까요? 실행행위 종료를 말하는 것이야. 실행행위 종료. 결과 발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가 칼로 찌를 때예요. 찌를 때지 하고 죽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행행위 종료시를 말하지 결과 발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범죄 후 법령 개정에서 법정이 가벼워졌네. 이럴 때는 가벼운 법정, 신법이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입니다. 자, 포괄죄는 신법이죠. 포신이죠. 다음에 4번 부칙 경과 규정은 뭡니까? 그대로 신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군법. 다음에 자, 5번 봐. 신군법에서 선고 기준으로 형의 개념을 비교할 때는 신법이 경하는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에 한 형이 호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하는 경우가 된다면 신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그 해설 한번 봐요. 선고형이 아니라 뭐다? 법정형 기준이죠. 법정형. 형의 경우면 법정형. 체가적 성형 아닙니다. 병과 선택들은 중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신구법을 비교할 때는 뭘 기준한다? 법정형. 그리고 감경된 후에 됐죠? 그리고 병가형 선택일 때는 무슨 형? 중하는 기준이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다. 아무튼 5번이 왜 틀렸습니까?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입니다. 법정형. 됐고. 자, 15번 봅시다. 15번. 판례의 태도와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바보 맞죠? 법정형 맞죠? 법정형. 그리고 3번이 틀렸네. 행위시와 재판시법 사이에 무수한 법령이 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이 아니라 행위시와 재판시법 사이에 무수한 법령이 있다. 예를 들면 행위시, 재판시법뿐만 아니라 중간시법으로 해서 그중에서 가장 경하고 6개월 됐죠? 이런 식으로 하죠. 아무튼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3번이 틀렸어요. 자, 우리 사법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이 사법시험 문제인데. 자, 다음 형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은. 기억본 봐요. A국인이 A국에서 서울, 중국 사람이 홍콩에서 서울 지방경찰청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유지했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공문서 유지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여기에서 따라서 할까요? 외국인이 여기에서 어떤 문제? 내외 국통 유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외 국통 유문임. 내외 국통 유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란죄, 외환죄, 국기,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인데 이 문서 인장은 따라서 가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공인. 홍콩, 서울 지방경찰청 명의 운임이죠. 공문서잖아요. 그래서 공문서 우리형법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외 국통 유문입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번은 뭐야? 니은번은 피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사인 도장 인정했어요.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개인 도장 이주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한테 해야 되는데 이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한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재판권 없습니다. 재판권 없어요. 재판권 없습니다. 니은번 X. 그래서 우리는 붙이면 안 됩니다. 니은 안 돼요.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 간통죄를 처벌하는 시국에서 거주하는 시국이 남자가 간통죄 처벌이 없는 D국에서 한국인을 남편으로 둔 한국인 여자와 간통한 경우 시국인 남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자, 지금은 이제 이것은 지금 이 기출 문제가 2013년 기출인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기출이니까 지금은 이제 바뀌겠지. 입장이 바뀌었죠. 이건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문제니까 그 차원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간통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처벌을 하는 데는 시국에 거주하는 시국 남자가, 자, 예를 들면 그 간통죄 처벌이 없는 D국에서 처벌했어요. 간통했단 말이에요. 우리 6조에 보면 해설 봐봐. 디귿번. 다음 페이지 디귿번 해설 봐. 행위지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때는 우리가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D국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겠죠. 리을번 봅니다. 자, 리을번은 한국인이 이국에서 산지를 범하고 산지를 기소되어 진술을 받고 그 형을 집행 전형을 한국으로 기각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죠. 다만 있잖아. 그 리을번의 해설 봐. 맞는 말인데 해설 봐요.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무적 감면이거든. 이무적 감면인데 아니 헌법재판소가 이무적 감면. 자, 외국의 형 집행 이무적 감면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재량해서 형을 감경 면제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헌 결정으로서 2016년 12월 30일까지 이 법의 효력이 있고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무적 감면이지만 이것이 위헌 결정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자, 미음번 뭐야? F국인 한국인이 지국인과 실업범위에서는 공모지. 아까 봤죠? 공모지도 적용된다. 공모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형법 적용되니까 당연히 옳겠죠? 그래서 자, 답은 뭡니까? 1번이겠죠. 기억, 리을, 미은 옳고 니은 D만 틀렸죠? 됐습니다. 계속 볼까요? 자, 17번 봐요. 17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포괄일제 있잖아요. 포괄일제는 우리가 신법이죠. 포괄일제는 신법. 그래서 신설된 이후에 수사고백으로 하는 게 신설된 건 신법. 포괄일제 신법입니다. 포괄일제 신법. 포신 1번 맞습니다. 기억번. 니은번. 납시의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이것은 뭡니까? 정책 변경입니다. 정책 변경. 삭제된 거. 이것은 정책 변경으로서 가벌성에 소멸 안 됩니다. 소멸 안 됩니다. 가벌성 소멸 안 된다. 맞고. 다음에 주택법의 양복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법에 대한 상당한 감독을 게을리 주의한 경우에 양복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 추가된 바 이는 뭐가 된다? 바로 범죄 후 법률 변경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서 리을버자나 후원의 지정권자가 국회의원이 후원인부터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을 30일 내에 있잖아. 회계처분에 전달한 경우 이거 삭제됐거든. 제외된 거. 처벌당에 제외됐단 말이야. 이것은 법적 견해 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7번 문제 보니까 옳지 않는 건데 기억번 포괄죄는 뭡니까? 신법이죠? 맞고. 니은번. 자, 니은번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법적 견해가 아니라 사실관계 변경이죠? 가벌성 소멸 안 됩니다. 주택법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범죄 후 법률행위에서
범죄 안 된 거죠. 우리 1번 정치가 받았으면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법령 개폐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18번 봐요. 18번. 아무튼 5번은 17번은 답이 뭡니까? 5죠. 틀린 것은 없으니까 다 맞으니까. 17번 뭐예요? 갑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형법 적용 법령이 적용된 거가 아닌 것은 갑에 대해서 자, 프랑스인 갑은 미국 공항에서 영국인 A를 살해해서 총격을 가했다. A는 총상을 읽고 이륙전에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에 피신했으나 항공기 안에서 결과발식이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지? 실행행위 이제 결과발식 하나만 있을 것 우리가 부정됩니다. 2번 봐요. 러시아인 갑은 일본에서 중국 쪽에 항공기를 납치했으나 최후대로 김용왕 결과발식이니까 우리죠? 그렇죠? 우리 헌법 적용됩니다. 3번. 중국인 갑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비자 여권 발급 시를 위조했단 말이야.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여권 발급 시를 한장 위조한 거. 이것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한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한테 하는 거 하지만 우리 헌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인 갑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주의 적용되죠? 적용된단 말이에요. 적용돼요. 자, 5번. 일본인 갑은 독일 미네시에 있는 유스호텔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로부터 국시학생증을 절취해서 이를 주문한테 당연히 뭡니까? 들어가서 우리 학생증 훔쳐가지고 주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주의? 대한민국 학생증 아닙니까? 학생증. 그래서 보호주의에서 우리 헌법 적용됩니다. 안 되는 것이 3번이죠. 3번.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뭐가 났습니까? 형법 제1조 행시법. 예외 한시법 소급표죠. 자, 재판시법. 한시법에 대한 판례 이거 나온다고 그랬죠? 자, 우리 법적견해. 자, 청소년 소법 추진법 형이하고 종교 집회장 영도 변경, 감치명령 20일 내 감치명령. 자, 한국통신공사 임종원 사건이죠. 단란중 영업시간 제한이죠. 수입 냉동감도 유통기한 제한, 밀링머신 사건,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정보 사건이라든지 부당정보 유수하는 거 전부 다 법적 정책 변경이죠. 정책 변경. 여기서 밑에 것은 그걸 암기해야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교과서 40조. 형법 이론이죠. 형법 이론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범죄 이론과 형법 이론은 그런 문제인데 뭐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 범죄 이론과 형법 이론이라는 거죠. 범죄 이론. 자, 범죄는 두 가지가 있죠. 객관주의. 객관주의는 객관주의가 있고 주관주의가 있고, 형법 이론 세 가지가 있죠.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일반 해방주의. 따로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 형법 이론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넘겨보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됩니까? 드디어 이제 기초이론 끝났어요. 기초이론 끝나고 자, 파트 2 들어가야죠. 자, 제2편 범죄론이죠. 몇 쪽에 있습니까? 42쪽에 있죠. 범죄론 42쪽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서론에서 네 가지가 있었죠. 우리 네 가지 봤는데 첫 번째가 형법의 기본 개념, 두 번째가 재형법정주의, 세 번째가 형법의 적용범위고, 네 번째가 형법 이론인데, 자, 나올 게 딱 정해졌어요. 재형법정주의에서 한 문제. 그리고 형법의 적용범위, 특히 시간과 장소 알겠죠? 꼭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